영화는 13살 소녀 메이린 리가 등장하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지. 내가 다 결정해. 20 메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 끌린다면 셰프들 어셈블 미리야. 이런 메이에게는 미리엄, 프리아, 에비라는 단짝 친구도 있습니다. 안녕 메이. Y는 -4예요. 줌 푸마시 부앙 베니토바 엘버타. 거기에 공부도 잘하고 플룻 연주도 잘합니다. 좀 빡세지? 이거 완전 사기캐잖아. 어느 날 메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데번이라는 오빠를 봅니다. 대번. 메이를 제외한 친구들은 이 17살 오빠에게 푹 빠져 있었죠. 생긴 게 꼭 노숙자같이 생겼어. 잘생긴 노숙자. 진짜 남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알려줘. 와, 진짜 남자! 외쳐! 포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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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오빠들의 포타운이라는 거 잊지 마. 영원히. 엥? 5명인데 포타운이네요. 뭐지? 그래, 하지만 포타운 콘서트 티켓은 겁나 비싸잖아. 대번은 여기 있고. 게다가 공짜. 그때 메인의 집으로 가는 트램이 등장합니다. 나 가봐야 돼. 우리 오늘 노래방 가.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자고 하지만 메인은 집안일을 도와야 했죠. 겁도 없이 댄스 배틀로 도발하는 미리엄을 쓰러뜨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엔 노래방 꼭 같이 가자. 약속해. 그래. 안녕 바틀. 안녕 리사. 우리 엄마랑 같이 해. 이분이 바로 메이의 엄마입니다. 왔구나. 잘 다녀. 10분이나 늦다니 왜 그랬어? 다쳤니? 배고파? 메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시죠. 잘하죠. 어우, 모범생 아니랄까봐. 오늘은 우등생이고 내일은 유엔 사무총장감이야. 존경하는 선조님 선인. 메인의 집은 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인 선이와 레서 판다를 모시는 사원입니다. 네, 무려 레서 판다를 모십니다. 새빨간 털과 말썽꾸러기 같은 성격을 특히 좋아하셨죠. 그날 저녁, 오늘도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노숙자를 그리고 있네요. 미리엄은 이 오빠가 뭐가 좋다고 잘생기지도 않았구만. 응, 하지만 연필은 멈추지 않아. 그리고 시작되는 질풍노도의 그림. 내면의 아저씨가 튀어나옵니다. 네네.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 엄마가 메이를 부르십니다. 꼭 이럴 때 과일 간식이 등장하죠. 간식 먹을래? 네 먹을게요. 고마워요. 공책 보면 안 돼. 공책 보면 안 돼. 제발.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는 법. 메이가 그린 그림을 본 엄마는 대번이 있는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니 얼굴 가릴 준비를 합시다. 오, 내 딸한테 무슨 짓이죠?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만. 뭐지? 메이의 얼굴도 화끈거리고 제 얼굴도 화끈거리네요. 너 제정신이냐? 혹시 이 엄마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을까 매일매일? 아니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넌 엄마의 자랑이자 기쁨이야. 그러니 정신 차려.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 그리고 메이는 다시는 엄마에게 실망 끼치지 않는 딸이 되는 쪽을 선택하죠. 그날 밤 메이리는 악몽을 꾸는데요. 새빨갛고 기분 나쁜 꿈이었죠. 매일매일 아침 먹자. 엥? 갈게. 엥? 엥? 메이린이 포실포실 귀여운 레서 판다가 됐습니다. 배가 아프니? 떨리니? 혹시 변비? 잠깐. 혹시 그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작은 오해가 시작되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엄마는 메이린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생리, 즉 월경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리대가 있어. 이제 여자가 된 거란다. 그래서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변했죠.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너는 이제 아름답고 강한 꽃이란다. 레서 팬더죠. 섬세한 꽃잎을 청결하게 가꿔줘야 하지. 그때 가스렌지 경고음이 메이린을 구해줍니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온 메이는 마음을 진정시켜봅니다. 진정하자. 들이쉬. 마음을 가라앉히니 몸은 돌아왔는데 머리는 아직 주황빛을 띠네요. 됐어. 그러는 평소와 다른 메이의 모습에 단짝 미리엄은 걱정을 하는데요. 그냥 수업이 기대돼. 그게 제일 이상해. 오늘은 근해 공식입니다.
이 녀석들이 신성한 수업 시간. 세상에나 마상이나. 제발 싫어. 홀리 몰리. 과카몰리. 그 순간 메이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고 레서 판다로 변하게 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장면은 엄마만 목격하게 됩니다. 메이는 황급히 집으로 도망치고 메이를 뒤쫓아온 엄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먼 옛날 중국, 메이의 조상 선인은 집안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자 신들에게 남아있는 가족을 지킬 힘을 달라 빌었고 신들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여 강하고 신비로운 야수 레서 판다로 변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죠. 덕분에 선인은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힘은 집안의 여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졌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메이는 흥분을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는군요. 해결책이 있어. 메이의 엄마 또한 같은 일을 겪었고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도 나도 겪었으니까. 다음 붉은 달이 붉은 달이 뜨는 날 의식을 통해 레서 판다의 영혼을 봉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봉인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다 해결. 다음 붉은 달이 뜨는 날은 한 달 뒤인 5월 25일. 달이 뜨게 되는 날은 25일이네. 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면의 레서 판다를 봉인하기 쉽게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어야 한다는군요. 다음 날 아침 메이는 레서 판다를 집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날 떠나줘. 하지만 잘 되지 않는군요. 내가 왜? 그때 메이가 창피해서 죽었을까봐 걱정을 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없는 척 연기를 해보지만 메이가 사는 토론토에 포타운이 공연을 온다는 말에 비밀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모두 조용히 해. 얘들아, 나야. 여기 언제 온대? 5월 18일 이제 막 발표했어. 18일이라고. 하지만 포타운이 오는 날은 5월 18일. 레서 판다를 봉인하기 딱 일주일 전이군요. 난 괴물이야. 그냥 공연을 볼 수 없다는 실망감과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메이는 더욱 슬퍼집니다. I'm never met nobody. 단짝 친구들은 메이를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메이 또한 기운을 차립니다. 반다든 반다가 아니든.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에 메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메이.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완. 그런데 에비는 섭섭해하네요. 잘 어울린다. 사라진 거야? 지금은. 근데 너무 흥분하게 되면 금방 판다로 변할 거야. 이걸 꼬집는다고? 흥분을 해도 변하지 않는 메이. 뭔가 느낌이 달라. 이번에는 한번 때려보라고 합니다. 때려봐. 엥? 거길? 세상에. 아니 왜 시무룩해지는 건데. 너희 안에 있는 뭔가가 판다를 막아주는 것 같아. 내 인생도 되찾게 될 거야. 아니.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은 물론 공연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다 같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야. 부모님께 레서 판다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 한 가지 부탁을 해보는 메이. 부탁이 딱 하나 있는데 말이죠. 안 돼. 응? 어림도 없지. 네? 엄마는 왜 이해를 못하지? 그러자 메이는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딸 메이메이로 살았잖아. 얼마나 착한 딸들인데 우릴 믿지도 못할 거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착한 딸 메이로 살아왔는데 그 부탁 하나를 못 들여주냐면서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연에 가기로 합니다. 저 얻어내야만 돼. 이제 티켓 살 돈만 있으면 돼. 이제 남은 건 티켓 값이었죠. 저 애는 마법의 곰이야? 레서 판다. 그러다가 학교 친구들에게 레서 판다의 비밀을 들켜버립니다. 귀여우려고? 완전 좋지. 뭐든지 다 줄게. 돈 줄까? 내 심장. 그리고 귀여운 레서 판다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가는 메이와 친구들. 하지만 열심히 장사를 했음에도 콘서트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돈이 모자랍니다. 콘서트는 이번 주 토요일인데 $100 부족해. 사진을 더 비싸게. 그때 반에서 사이가 나쁜 타일러가 접근해 오죠. 생일 파티에 레서 판다로 와주면 $200를 주겠다는군요. 딱 1시간만이야. 부족한 돈을 한 방에 채우고도 남는 거래에 메이는 생일 파티에 가기로 하죠. 그런데 타일러의 생일날 메이네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메이의 의식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외할머니와 이모들이었죠. 어머니, 파티에 늦어버린 메이는 창문으로 나가려는데요. 그때 할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힘든 일이지. 꺼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레서 판다를 꺼낼수록 봉인하기 어려워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영원히 판다에게 구속될 거고. 네 엄마와 할머니는 아주 친하게 지냈지. 엄마와 할머니도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레서 판다로 인해 멀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는 건 못 본다. 메이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레서 팬더를 잘 넣어둘 수 있을까요? 아니야. 생일 파티 알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메이. 이 사실을 모르는 메이 엄마는 메이가 걱정돼 방으로 들어왔다가 메이가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되죠. 복슬이? 사실 메이도 엄마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가족들이 기절할 걸. 엄마의 꿈과 희망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의 꿈과 희망이 다 나한테 있어. 알아. 근데 넌 확실히 변했어. 그리고 자랑스러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토론토에서 공연하는 날은 25일입니다. 티켓 구매를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메이가 사는 토론토 공연은 18일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25일이었던 것이죠. 같은 날이라니. 거기에 타일러가 흥분한 메이를 자극합니다. 우리 그냥 가자. 그럼 우리 거래는 그딴 거 집어쳐. 그래 빨리 여기서 나가. 너희 그 사이코 엄마랑 또 그 오싹한 사원으로 꺼져버려. 이성을 잃은 메이는 타일러를 공격하고 그 광경을 엄마가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메이메이를 세뇌시켜서 구경거리로 만들다니. 내 딸이 엄마는 친구들이 메이를 조종해서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생각하고 뻔히? 아니요, 메이메이도 원해. 지금 누굴 탓해? 내 딸이 너무 착해서. 메이는 이번에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는 쪽을 선택하죠. 뭐냐? 야! 가자, 메이메이. 시간은 흘러 의식을 치르는 25일이 됐습니다. 통제불능이에요. 메이를 응원하러 온 아빠에게서 엄마의 레서 판다 이야기를 듣게 되죠. 혹시 엄마의 판다에 대해서 들은 거 있니?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굉장히 난폭한 판다였어. 엄청 컸지. 엄마는 딱 한 번 레서 판다로 변했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컸다는군요. 변한 이유는 아빠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할머니와 다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면이 있단다, 메이. 그중 어떤 면은 엉망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면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단 그냥 자리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거야. 드디어 찾아온 의식의 시간. 의식에는 붉은 달, 원, 진심을 담은 노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메이가 원 가운데 앉고 가족들이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자 메이는 의문의 차원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메이와 레서 판다를 분리해주는 거울이 있었죠. 레서 판다와 떨어지려는 순간 레서 판다로 지냈던 추억들을 떠올리는 메이. 메이는 레서 판다 또한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의식을 포기합니다. 전 안 할래요. 방금 뭐라고 했니? 같이 살 거예요. 가족들을 뿌리치던 그때 엄마의 목걸이에 금이 갑니다. 저는 콘서트 보러 갈 거예요. 이거 완전 마왕 봉인이 깨지는 그건데?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자기 엄마인데.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스스로 결정한 메이는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레서 판다를 받아들인 메이의 발걸음은 한층 가볍고 즐거워 보이는군요. 드디어 친구들을 만나는 메이. 난 못하겠어. 지금까지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사과합니다. 메이, 넌 우리를 배신했어.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난 평생을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잖아. 도저히 배신할 수 없었어. 근데 널 배신하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아.
고타운 포에버. 그렇게 메이는 친구들과 화해를 하고 의외의 친구도 찾게 되죠. 아니 타일러라니. 누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포타운의 공연이 시작되는 그때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너 어디 숨었어? 엄마? 엄마였습니다. 이번 영화의 최종 보스 엄마의 등장입니다. 가족들도 의식을 치르기 위해 따라왔는데요. 엄마가 엄청 커요. 아빠가 크다고 했잖아. 저렇게 나. 하지만 메이는 바로 잡혀버리고 엄마는 잔소리 공격과 너답지 않아 공격을 시전합니다.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런 건 너답지 않아. 이게 바로 저예요. 이에 질세라 메이도 반격을 하지만 엄마의 화만 돋우게 되죠. 거짓말했어요. 뭐야? 판다를 내세워서 돈을 벌자고 한 것도 타일러 파티에 가자고 한 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거 모두 다 제가 했다고요. 남자도 좋고 시끄러운 음악도 좋고 춤추는 것도 좋아해요. 13살이라고요. 인정하세요. 가족들이 엄마가 들어갈 원을 그리고 의식을 준비하는 사이 메이는 시간을 법니다. 메이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진심박치기를 해버리죠. 부족한 게 많은 딸이라 죄송하고 엄마처럼 될 생각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엄마를 쓰러뜨리긴 했지만 엄마는 원 밖으로 나가버렸고 붉은 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가 엄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당겨보았지만 역부족이었죠. 선니 제게 힘을 주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와 이모들은 스스로 봉인을 깨고 레서 판다가 되어 가족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또 다른 조건인 진심을 담은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큰 문을 열기에는 노래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ta win. 다른 차원에서 메이는 어린 시절의 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엄마 또한 자신과 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치게 했어. 누굴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 뭐든 완벽해야 하는 게 지긋지긋했어. 난 늘 엄마한테 부족한 존재야. 어떤 마음일지 잘 알기에 메이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기분이실지 알아요. 늘 그렇게 느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메이는 엄마와 함께 거울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엄마 또한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죠. 죄송해요. 그렇게 사과할 필요 없단다. 난 네 엄마인걸. 할머니와 이모들은 레서 판다를 봉인하기 위해 거울을 통과하고 엄마 역시 거울을 통과합니다. 엄마는 메이의 삶을 걱정해 레서 판다를 봉인하자고 하지만 엄마랑 같이 가자. 메이는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하죠. 하고 있어요, 엄마. 이제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엄마랑 멀어질까 봐 두려워요. 엄마도. 엄마 눈엔 다 보여.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커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미안해. 그러니
망설이지 마. 너만 생각해. 네가 멀리 갈수록 엄만 자랑스러울 거야.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었습니다. 오늘의 영화 메이의 새빨간 비밀 어떠셨나요? 영화의 배경은 2002년이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가 느끼고 있을 마음을 잘 담아낸 작품 같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다양한 감정들과 멋진 장면들이 있으니 꼭 원작을 시청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내가 나 같지 않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메이는 자신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단점들을 받아들이거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영화에서 레서 판다는 분명 자신의 일부지만 다스리지 못했을 때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메이는 친구들을 통해 극복하죠. 메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해봅시다. 네 번째 이야기. 1년 전 자신과 현재 자신을 떠올리며 각 시기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베스트 5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각 시기에 1순위를 뽑은 이유도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